42.19km. 자신과의 고독하고도 처절한 싸움. 역사의 아픔, 조국의 고통을 등에 지고 그저 묵묵히 달렸던 한 청년. 늘 배가 고팠고 줄인 배는 물로 채웠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신발바닥을 깎아내기도 하고 가위로 러닝 셔츠를 도려내고 팬티를 잘라내기도 했던 24 조선의 청년 손기정. 하지만 영광의 자리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손기정. 조선의 숱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 순간이 그로서는 가장 아픈 순간이었다. 상상은 했었지만 내 우승의 표시로 막상 일장기가 올라갈 때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1945년 광복 후 손기정은 마라톤 호진 양성과 한국체육의 발전에만 묵묵히 매달렸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제자 서윤복이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승했다. 손기정이 1935년 11월 도쿄에서 세운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1966년 방콕 아시안게임에는 선수단장으로 참가해서 한국체육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삭발을 감행하기까지 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로서 올림픽 개막을 찬란하게 밝혔던 손기정. 그가 우승한 지 만 56년 되는 1992년 8월 9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황영조 선수가 80세 손기정 옹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격스러운 우승을 차지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상하고 나서 이제 금메달을 이제 스탠드에 올라가서 목에 걸어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손기정 선수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참 큰일했다고, 고생했다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족의 마라토너 손기정은 현재 대전 현충원에서 영면하고 있다. 평생 체육인의 외길을 걸으며 불모지인 한국육상의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손기정. 한국체육의 산증인 손기정은 이제 역사가 되었다. 태극기를 달고 줄기차게 뛰어온 그의 마라톤 인생. 손기정이 달린 그 길로 앞으로 더 많은 손기정이 달리길 기원한다. 한국에서 런던까지 고박 20여일에 걸친 대장정.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건국 최초로 올림픽에서 첫 메달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1948년 런던 올림픽 역도 동메달리스트 김성진. 영원한 체육인 김성진. 런던으로 향하는 배 갑판 위에서 매일 아침 역기를 들어 올렸던 김성진. 땀을 많이 흘린 자만이 승리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한 것이다. 그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동메달을 따냈으며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선 36세 나이로 참가해 5위에 입상하는 등
올림픽에 3회 연속 참가하는 노장투혼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내가 38살까지 했어요. 선수생활 오래 했죠. 그런 거냐면 후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후배가 나왔으면은 내가 그만두는 건데 후배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온 거죠. 미들급에서는. 40세의 나이로 현역 선수 생활에서 은퇴할 때까지 역도 한국의 강건한 이미지를 세계 만방에 널리 떨친 김성직. 스포츠에 대한 그의 열정은 은퇴 후 더 뜨겁게 불타올랐다. 대한역도연맹과 대한체육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체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김성직. 1972년 미넨 올림픽,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한국 선수단 단장으로 활약했으며 1976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태능 선수촌장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아직까지 대한체육회 고문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표상이자 영원한 사부 김성직. 또한 지난 2009년에는 소강체육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긴 그의 마지막 소원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들어올리는 것이다. 작은 거인 서윤복.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최초의 동양인.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코리아를 세계에 알린 최초의 마라토너. 해방은 되었으나 독립이 안 된 나라의 청년 서윤복의 승전보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운 시대적 쾌거였다. 그리고 백범이 그에게 써준 휘호, 족패천하. 두 발로 천하를 제패하다. 작은 거인 서윤복. 손기정의 올림픽 재패를 계기로 마라토너의 꿈을 품은 서윤복. 드디어 손기정과 사제의 인연으로 만나게 된다. 나는 서군이 부러웠다. 태극기를 달고 뛸 수 있는 그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가. 그리고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미 군용기를 얻어 타고 어렵게 참가한 서윤복에겐 돌아올 여비조차 없었던 배수진의 도전이었다. 나는 뛰다가 쓰러질지언정 결코 기권하지 않겠다. 필승의 출사표를 던진 서윤복은 마침내 2시간 25분 39초에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함으로써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스승 손기정의 울분과 민족의 짓밟힌 자존심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인천서부터 이렇게 퍼레이드로 온 것 같은데 도로 사람들 굉장해요. 태극기 들고 막 만세 부르고 지금 1등에서 오는 사람 환영하는 거는 질이 다르게 좋았다라고 그럴까? 그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서윤복은 은퇴 후 모교인 숙문에서 송기룡, 송삼서, 이상철 등의 국제적 건각을 길러냈으며 195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와 1958년 동경아시안게임을 비롯하여 86 서울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감독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선수들한테 약점을 안 짚어요. 모든 일에 심소숙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서윤복 선생한테 따라올 수 있는 본인의 리더십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존경받는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또한 서윤복은 1961년 서울운동장장에 임명되어
한국 스포츠 시설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주도하였고, 이러한 공로로 녹조 근정 훈장을 받게 된다. 마라톤은 인간 한계의 도전이며 자기와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다. 평생을 마라톤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작은 거인 서윤보. 그는 두 발로 천하를 제패한 대한민국의 영웅이었으며,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일깨워준 살아있는 신화이다. 아름답고 환희롭고 자부심이 되는 한국의 스포츠. 이처럼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이 정립되기까지 한국 역사상 위대한 영웅이 있었다. 소강 민관식. 한국 스포츠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열어준 고 민관식 영웅.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스포츠인들의 아버지로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숨쉬고 있다. 태릉 선수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대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기틀을 세운 고 민관식 영웅. 그는 1964년부터 7년간 대한체육회장을 역임할 당시부터 스포츠 선진화만이 한국 스포츠의 미래라고 확고하게 믿었고, 탁월한 해안을 바탕으로 한국 체육의 역사를 다시 써나가기 시작했다. 인프라의 확대라든지 스포츠 과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서 아주 제로 베이스에서 놀라운 수준까지 끌어올린, 단기간에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켰다는 점에서 고 민관식 영웅이 위대한 이유는 비단 그의 업적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뼈아픈 실패에서 오히려 값진 결실을 이루는 역설적이지만 강인한 스포츠 정신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대회. 한국은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였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고 스포츠계는 물론 국민 모두 실패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갔다 오시자마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생각하신 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바탕이 없다. 선수할 훈련 대강도 없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태릉에다 선수촌을 마련하게 됩니다. 체육은 과학, 시설 없이는 설 자리가 없다는 교훈을 내세우며 스포츠 과학화와 체육시설 확충이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종합 5위라는 꿈같은 성적을 만들어낸 것은 태릉 선수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또한 고 민관식 영웅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빛을 전하는 업적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스포츠를 발전시켰다는 것. 그는 당시 흩어져 있던 스포츠 단체들의 역량을 대한체육회 중심으로 대통합을 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포츠를 통한 대국민 전인 교육의 요람을 형성했다. 한국 스포츠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그분을 평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그분의 업적이야말로 세계를 향한 불퇴전의 투혼을 발휘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개척자셨고 또한 선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꿈과 사랑이
누구보다도 높았던 고민관식 영웅. 때론 엄격하지만 마음으로는 희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네 아버지처럼 한국 스포츠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선수들에게는 꿈의 언덕이 되어준 고민관식 영웅. 우리는 그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슴 깊이 간직할 것이며 영원한 스포츠 영웅으로 기록할 것이다. (1966년)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 장창선, 한국 최초의 세계선수권 챔피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금메달.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게 돼 있는데 그 약한 나라가 되면 국가가 준비가 안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1등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죠. 조국의 유학생이 직접 애국가를 불러야 했지만 시상대 가장 높은 곳으로 태극기가 올라갈 때 금메달 코리아의 자부심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세계인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만든 최초의 영웅이었다. (1943년) 인천에서 태어난 장창선. 레슬링이 삶의 희망이었던 작고 가난했던 아이. 어머니 혼자로서는 그 신포시장에서 콩나물 장사 하시지만은 그거 가지고 어렵거든요, 사실. 약식이나 참들 장사도. 내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다. 나보다 더 무거운 거를 미니까. 이게 나 훈장이라 그럽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있어요, 훈장이가. 이거 장사 다. 레슬링으로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국내 대회를 제패한 장창선. 하지만 국제대회에선 일본에게 연거푸 고배를 마시게 된다. 지고 와서 변명하지 마라. 시리에 빠진 그를 위해 어머니가 던진 한마디를 장창선은 가슴 깊이 간직했다. 마침내 1966년 미국 톨레도, 개체량까지 겨룬 일본 선수와의 피말리는 사투. 금메달을 꼭 타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주 못해서 죽었어요. 아주 죽었습니다. 속장 얘기예요. 지금 같으면 못해요. 천금을 줘도. 장창선은 드디어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 세계대회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 은퇴 후 지도자로서 수많은 선수들을 키워낸 장창선. 장창선 선생님은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시고 투지와 강인한 체육 정신력으로 대한민국 체육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고 그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선생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내 금메달리스트 최초 태능 선수촌장에 오르게 됐다. 배운 게 체육이기 때문에 뭐 체육관에서 뭐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뭐 아주 기분 좋고 타당한 자리에 와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뭐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후 장창선은 고향에서 열리는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집념의 레슬러 장창선. 장창선의 금메달은 스포츠 강국 코리아의 위대한 사막을 알린 신호탄이었으며 고난을 이겨낸 그의 불굴의 정신력은 한국인의 가슴 속에 찬란한 유산으로 빛날 것이다.